막스 거선 식사법의 비밀. 젊었을 때 심한 두두통을 앓아서 고생했는데 여러 선배 의사들에게 그것에 대한 치료법을 물어보았으나 모두들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스스로 편두통의 치료법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식사에서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내었다. 자신이 계획한 식사법으로 편두통뿐만 아니라 낭창, 루푸스, 계력성이며 코 주위 등에 발생하는 궤양, 다른 부위에도 생기는데 빨리 퍼지며 보기에 매우 흉하다. 낭창, 루푸스라고 하네요. 자가 면역 증상인데 불치병도 고쳐진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많은 환자를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전 유럽에서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가 제시한 식사법을 흔히 막스 거선 식사요법, 거선 식이요법이라고 부른다. 그의 식사법은 소금을 전혀 쓰지 않는 자연식이다. 왜 소금을 쓰지 않을까? 과일과 생야채를 중심으로 한 자연식의 한한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었다. 그는 식사요법 외에 연골, 또 나이아신, 르골액 등과 소 간접을 이용해서 큰 성과를 거뒀다. 커피 간장과 피마자 기름 요법, 박하초 요법도 매우 독특하다. 그러나 이로 치료를 할 당시에 미국 의학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 치료법을 이용하면은 벌금을 물어야 하고 또 의사 면허증을 박탈당해야 했다. 제리 월터스 박사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준다. 세계 1차 대전 중에서 독일은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당했으므로 수입 물자가 태부적하여서 구하기가 어려웠다. 다른 물자도 그러했지만 특히 몰핀과 커피가 대단히 부족했다. 일선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상위 군인들이 외과 수술이 필요했는데 마취가 필수적이었다. 진통제가 충분하지 않아서 환자들은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의사들은 그들에게 관장을 시키시라고 했다. 간호사들은 환자들이 수술 후에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커피가 부족한 상태였지만 작업을 해야 했고 때로는 24시간 내에 수술을 해야 하는 외과 의사들에게 충분히 공급되었다. 자, 역자서문에는 이제 앞에서는 추천에 대한 내용이었네요. 의학의 물질기를 바꾼 위대한 천재의사 막스 거선 박사. 제독의 중요성과 커피 간장이 근거 없다고 하여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으며 비효성과 의심을 받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관장이 새로운 요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장에 대한 기록이 3000년 전에 만들어진 사해 두루마리에서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실제로 관장은 그저부터 시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페인을 이용함으로써 관장을 효과를 높이게 된 것은 겨우 세계 1차 대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맥의 90%가 먹혀서 즉시 파이프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주말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한 여자 환자가 있었다. 수술을 거부하고 거선 치료법을 받으러 병원에 왔었다. 산소 공급을 받아야 잠을 잘 수가 있었으며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방을 걸어 나갈 수도 없었다. 2년 후 그의 주치의는 그의 동맥이 100% 객관하여졌으며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거선 치료법에 의한 식사로 소위 불치병을 고친 사례가 닿았으려면 한이 없다. 그리고 모든 성인병은 예방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미각의 즐겁보다는 건강을 더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든 환자들 미각, 맛이라는 것보다도 건강이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치료법으로 소디움을 제거시키고 독을 제거시키는 포타시움이 많은 식사를 하면 바로 진통제를 끊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아프지가 않네요. 소디움 때문에 통증이 있다는 거네. 고혈압의 경우에도 대개 5일 이내에 혈압이 내려가게 되어 혈압 강화제를 끊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환자의 면역체계 기능이 살아나는데 이때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치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종양 조직을 파괴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아주 심하게 발열하지 않는 한 억제할 필요가 없다. 지난 18년 동안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와 같이 과도한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모든 방어력을 되찾으면서 인체에는 옛날처럼 종양을 파괴시키고 부수어서 체내로 배출시키기에 그것은 박사는 어떤 소화 요소를 줌으로써 손상된 인체의 기능을 도와주었다. 갑상선 연골과 요오드를 먹여서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포타슘이 많은 식사를 시키면서도 포타슘제를 먹이고 간가루를 주거나 간 주사를 해서 간을 도와주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비타민 B12를 환자에게 먹여서 혈액의 적혈구를 적절히 생산하는 능력을 증진시켜 주었다. 그것은 치료법을 모두 적응시켜 줌으로써 인체의 모든 조직이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게 재생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전체적인 신진대사의 접근이지 질병의 어떤 특징적인 증상에 대한 치료가 아니다. 많은 환자들은 암과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관절염 그것은 박사는 우선 환자의 식사에 가해지는 과도한 염분을 소디움을 제거하려고 했다. 그리고 염분이 없는 야채 식사에 더하여 매일 13잔의 녹즙을 시간마다 마시게 했다. 그러면서 그는 환자의 오줌을 검사했는데 환자들이 소금이 없는 식사를 하면서 매일 6에서 8g의 염분을 배출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환자들은 발목과 다리에 부종이 빠지고 정상화된다. 복수도 빠지기 시작하면서 다량의 소변을 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세포와 조직은 그동안 공기, 물, 첨가제, 세균 등으로부터 인체에 쌓여진 여러 가지의 독들을 배출하게 된다는 것을 그것은 박사는 알게 되었다. 그것은 혈액에 쌓여있는 이러한 독들을 체로 배출시키는 간이 과로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아내는데 간을 주사를 맞고 신진대사의 치료는 그것은 박사는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질병의 여러 원인 중에서 하나가 세포 내에 있어야 할 포타슘 또 칼륨인데 포타슘을 잃고 소디움이 그 자리에 스며드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세포는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동물질인 소디움과 결합하는데 수분을 이용하여 결합하게 된다. 그것이 소위 수종인데 수분이 고여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박사의 사후 수년 뒤인 1965년에 딕슨과 웨브가 쓴 효소라는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소디움의 침입으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소디움 이제 영양이 없는 이 소디움의 문제라. 치료 영업증을 쌓이는 동물을 줄이고 배설시키는 데 있다. 배설 쌓인 동물들이 다른 것에 추가해서는 안 된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말기암 환자에게도 고통을 빨리 없애려는 간장이 필요한데 심한 경우에는 2시간마다 해주어야 한다. 치료를 시작한 처음 며칠은 진통제를 줄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것들을 이용하려고 그것은 박사는 말했다. 아스피린 하나를, 비타민 C 100mg짜리, 나이아신 하나를 50mg짜리 24시간 동안에 4번 주라고 했다.
이 세 가지 약만으로도 환자는 휴식을 얻는 잠을 잘 수가 있다. 비타민 C와 나이아신과 아스피린을 통해서 한 알, 치료를 시작하면서 제독을 식혀주라고 포타슘을 대량 투여하면은 효과가 커서 바로 경련과 부종이 사라진다. 커피 관장을 계속하면은 고통이 없어진다는 것을 환자들이 알고서 처방해서보다도 자주 하려고 한다. 관장으로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이를 격려해 주어야 한다. 사실 암 환자에 대한 위험은 제독을 소홀히 하는 것에서 오며 그렇게 하면 간을 중독시키게 된다. 인슐린이란 원래는 인체가 생산하는 물질로 독이 아니다. 당뇨병의 경우에 초기에는 인슐린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 당뇨병은 치료가 진행되면서 계속하여서 혈액과 열을 검사해야 하는데 췌장이 다시 기능을 그것은 박사는 관상동맥질환자에게는 찬 아마씨 기름을 2숟가락씩 먹게 했다. 관상동맥질환자 아마씨 오메가3를 투여했네요. 아마씨 기름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즉시 낮게 해준다. 아마씨 기름을 먹으면서 다른 치료법을 행하면은 혈액 응계가 줄어들어서 혈액 연화제, 혈관 팽장제 같은 약을 즉시 끊을 수가 있다. 같은 양의 아마씨 기름을 암 환자를 위한 식사에도 추가한다. 그것은 박사가 환자에게 아마씨 기름을 투여한 것은 이 책을 출판한 후였다. 이에 대한 설명이 이 책에 없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는 아마씨 기름을 계속하여 정규적으로 썼음을 밝혀두고 싶은데 아마씨 기름 투여로 암 환자나 동맥경화 같은 환자의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았다. 암 환자의 경우에 아마씨 기름이 종양을 빨리 줄이고 흡수하게 했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게는 치료를 시작할 때 계란 노른자를 먹일 수 있다. 계란 노른자를. 암 환자는 1년이나 그 이상 먹일 수 있다. 그 이상. 관절염 환자의 경우에 단백질을 오랫동안 아주 적게 먹어야 하며 갑상선증 환자는 치료를 시작한 3에서 4주 후부터 먹어도 된다. 근육실조의 경우는 요오드 신진대사의 회복을 위해서 각별한 주의가 기울여야 하며 특히 영양 과잉의 비만증 환자는 연고를 많이 투여해야 한다. 암은 쉽게 낫는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으며 이 책에서 설명한 내용이다. 쉽게 낫는다. 암은 쉽게 낫는다. 그것은 편두통 식사법. 그가 살아온 그가 살아온 독일에는 1년 내에 사과가 많았다. 그는 사과만을 먹어보았다. 생채로 먹기도 하고 구워서 먹기도 했다. 사과 소스, 사과 주스 그런 식으로 사과만을 먹었더니 편두통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후에 천천히 다른 음식들을 한두 개씩 보태어 나갔다. 그 음식이 좋지 않다면 음식을 먹은 지 20여 분이 경과하면 편두통이 일어났다.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편두통이 일어나는 것은 조리 그 자체 때문이 아니고 조리에 첨가시킨 소금이 편두통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금을 제외시켜서 조리한 음식들, 즉
채소나 감자 등은 편두통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이런 음식들은 그것은 식사법이다. 잡아놓는 암을 고치는 막스 그것은 식사의 요법의 비밀은 그것은 치료법으로 관절염 치료에 대단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것은 식사법으로 병든 뼈가 잘 결합되었음이 엑스레이 사진으로 나타났다. 조밀하게 되었으며 뚜렷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뼈가 치밀증이 더 조밀하게 환자의 증후가 좋아지고 관절이 제대로 움직인다. 이런 환자들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의 질병도 대단히 잘 듣는다. 일찍이 1900년에 프랑스의 두 의사인 툴루스와 리세가 간의 질병 환자를 무염식으로 치료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니 많은 대구간 기름을 먹이고 철저히 단백질 섭취를 제한했더니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났다고 한다. 정신질환에도 효과가 있었다. 신경쇠약증은 크게 좋아졌다. 인프로 신경쇠약증에 걸렸던 환자는 인포까지 회복시킬 수 있었다. 그 환자는 비정상으로 강했던 성욕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심한 피부병도 무염식으로 나았는다. 좌창습진, 두드러기, 양진, 천포창 등이 낫는다고 루이틀린이 오래전에 강조했다. 그것은 치료요법을 하면은 심한 낭청과 건선에 효과가 있다. 부분적인 공피증을 동반한 경우까지도 쉽게 낫는다는 것을 알았다. 오래된 치료 반응이나 켈로이드 자청도 고칠 수 있으면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이다. 유착된 것부터 월경불선 질분비물도 정상화되며 월경 일수도 21일 만에 혹은 점점 28일의 정상 주기로 된다. 이 치료법은 신장병에도 뚜렷한 효과를 나타낸다. 호흡기관의 질병들, 천식 같은 것도 대단히 잘 낫는다. 기관지 활장증과 같은 만성 질병도 예외 없이 낫는다. 이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질병 가운데 한 분야가 신장병과 순환계열 질병인데 아주 잘 듣는다. 동맥경화증과 그에 따른 신장병도 잘 듣는다. 이러한 질병에도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심한 편두통 환자에게는 치주염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다. 이 치주염은 편두통을 고치면 꼭 사라진다. 뒤에 안 사실이면 치주염 환자에게는 관절염도 잠복하고 있다. 그것의 말을 빌리면 만성 질병들도 그의 치료법으로 치료가 되며 1930년대에 이러한 질병들을 치료했다고 한다. 이 부록을 쓰는 목적은 암뿐만 아니라 만성 질병에도 이 치료법이 잘 듣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그것은 치료법을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먹던 것은 다 끊어야 한다. 말기암 환자에게 흔히 처방하는 독이 많은 진통제는 물론이고 약물 같은 것을 끊어야 한다.
여기서 열거할 수 없으나 불명료한 질병이나 잘 낫지 않던 질병도 다 낫는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깨끗한 음식을 주고 제독을 시켜주면 인체는 스스로 고친다. 부분적인 치료나 정성요법은 올바른 치료 방법이 되지 못한다. 종양을 조사하고 건드린다고 해서 암을 고쳐내지 못한다. 아스피린이 관절염을 고치지 못하며 인슐린이 당뇨병을 고치지 못한다. 정상적으로 건강한 인체는 치유 기능을 갖고 있어서 세균 침입에 대한 면역이 있으며 치유 염증을 일으키고 부서진 뼈의 피부를 고쳐내고 독을 배설할 수 있다. 만성 질병에 걸리면 이러한 방어 능력이 상실되거나 손상을 입는다. 치유력의 상실은 정상적인 미네랄의 상실, 중요한 기관들의 중독, 소화와 배설의 불안전 등 여러가지 기능 부전 때문에 일어난다. 치유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처음부터 꾸준히 해주어야 할 일은 인체의 제독이다. 특히 간과 담간에 대한 제독인데 커피 건장이 제독의 중요한 방법이다. 카페인이 담간을 팽창시키고 쌓여있는 독을 배설하게 자극한다. 신선한 과일즙과 채소들이 신장을 자극해서 인체를 제독시킨다. 녹즙에는 미네랄, 효소, 비타민들의 다량이 들어있어서 만성질병 환자들에게는 부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단식을 해서는 안 된다. 단식을 하면 기녀한 물질, 미네랄과 비타민을 기관에 공급하지 못한다. 관장, 녹즙, 그리고 많은 양의 신선한 음식이 단식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효과적인 제독을 시켜준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인체의 잘못된 기관을 회복시키고 치유력을 되살릴 수가 있다. 그것은 치료법을 하면 치유의 초기 증거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부종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빠진다. 피부병이 물러가면서 빨리 치유된다. 오래된 반은이나 유착이 있는 언절이나 손상된 뼈에서는 치유가 일어나면 흔히 충혈이 나타난다. 염증 부위의 혈관이 팽창하여서 붉은 색깔을 띠기도 하고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새로운 산소를 공급받은 혈액은 효소를 비롯한 치유물질을 새로이 갖춰 손상되고 아픈 부위로 운반한다. 이것들이 환자에게 경고를 주게 되는데 이 치료법을 잘 모르는 의사들조차 치료 반응을 느낄 수 있다. 이 치료에 대한 반응으로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반응이나 잘못 치료된 상처가 덧나면서 발작이 나타나는 수가 있어서 놀라기도 하고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이들 반응 때문에 많이 치유되어서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호전 반응인데 몰라서 그렇군요. 중요한 기관들이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면 인체가 모든 질병을 물리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인체의 모든 방어력과 면역력, 염증 반응, 효소 기능들이 재활성화되어야 혹이나 반응을 녹이고 노폐물이나 죽은 물질들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한 말은 포괄적인 설명으로 수술, 약물요법, 방사선 치료법 등으로 표현되는 부분적인 치료, 정통적인 의학 지식이나 전문화와는 맞지 않는다. 암 환자의 경우에 수술, 방사선 치료, 약물요법으로는 모든 조직의 기능을 충분히 회복시켜 줄 수가 없다. 오히려 간을 비롯한 중요한 기관에 해를 입힌다. 다른 대행성 질병에 대한 정통 치료법도 증후에 대한 요법, 예를 들면 관절염의 경우에 통증을 없애기 위해 아스피린을 먹이고 관성동맥증 환자에게는 혈액응고를 풀어주는 약을 많이 먹이는 것 등이거나 이런 부분적인 치료법이다. 관절에 부면 수술하고 또 병든 신장을 떼어내버리는 것 등 이와 같은 대증요법은 기관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요법이 아니다.
전치대한 치료법을 행하면은 모든 기관들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병든 신장도 제 기능을 회복한다. 그래야만 혈액 응계도 풀리고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관절염도 고칠 수 있고 뼈도 제자리에 맞춰 넣을 수 있다. 그것은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만성 질병은 세포에서 포타슘이 들어가게 해야 된다. 세포에 외상성 증상도 질병 발생 여러가지로 많은 양의 K를 투여하면서 중간물질과 독이 쌓여있는 기관을 제독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K가 많이 들어있는 신선한 과일과 녹즙을 마시고 관장으로 신장을 제독하고 특수치료법으로 간을 재활성시켜 주어야 한다. 이런 것이 이론적인 가정일 뿐이라면 말할 가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오랫동안 수많은 만성병 환자를 돌보았고 그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가 치료하던 환자들의 퇴행성 질병들이 사라지고 몸이 회복되었던 것이다.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치유활동이 특성한 증후들을 없애준다. 인체가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관절염으로 발생한 부종이나 혹을 제거하기도 하고 뼈도 회복시킨다. 인체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결핵을 공격하고 다른 만성 감염이나 염증도 공격한다. 오래된 반응이나 유착, 궤양 등을 없애주고 고름을 빨아들이며 알레르기로도 없앤다. 또한 정상적인 효소가 되살아나고 새 근육이 형성된다. 다발성 경화증과 골수증이 나아지고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물론 죽은 신경 조직도 정신질병도 비정상적인 폐가 이렇게 피가 배설되면 뇌세포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만성질병에서의 치유 기능을 회복했다. 막스 거슨의 딸이 이렇게 기록했네요. 이 책에서 거슨 박사는 먼저 자신의 의견을 설명한 다음에 자신이 치료했던 환자들의 사례에 대해서 이론을 증명하고 있다. 환자가 자신 치료법을 의료계와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만든 이 책 제목을 암치료법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암이 만성질병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만성질병 중에 하나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만성질병이라고 했는데 왜 일전 줄 알고 했어. 만성질병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인체에서 퇴화와 중독 파괴가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것은 암이기 때문이다. 이 치료법의 목표는 인체의 치유 기능과 모든 기관들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향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다. 이런 목표는 가장 심한 말기암 환자에게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보다 덜 파괴적인 것도 이것으로 치유가 된다. 모든 교과서에서는 생물학적인 과정 하나에 대해서만 연구하여 그 결과를 과정하여 표현하고 있다. 증후가 연구와 임상 그리고 치료의 주제가 되어왔다. 의학은 연구와 임상에 대한 전문화는 질병에 대한 세계관 이론만 키웠다. 모든 연구들이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특수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했다. 그러나 막상 거슨 박사의 말처럼 암은 특수한 질병이 아니다. 암은 신진대사와 대행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을 위시한 모든 기관들이 상하여 암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관절 질병이 일어나는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진행한다. 모든 퇴행성 질병, 정신질환, 관절염, 동맥경화증, 심장병 등에서는 간의 손상을 볼 수 있다. 마스 거슨 박사가 거슨 박사의 관찰에 의하면 음식을 먹으면 모든 음식물이 소화관을 통하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 소화기관이 넘어온 중간 물질을 부수어 다음 기관으로 넘어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중간 물질이 소화되어서 완전히 배설되지 않으면
혈관이 머물러서 비정상적인 물질을 만든다. 이런 물질들이 쌓이면서 인체에 나쁜 영향을 조직이 상하면서 요인들이 어느 정도 먼저 반응하고 어느 기관을 먼저 나쁘게 할 것인지를 결정짓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신진대사 과정에서 어떤 것이 비정상적으로 되면은 지방신진대사 만성질병에서의 치유 기능 회복, 이분도 샬럿 앞에 있는 걸 자, 샬럿 주치의를 포함하여 의사들은 흔히 골반뼈가 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불과 4에서 6주밖에 살 수 없다고 제게 왔을 때는 지독히 아파보였는데, 이번에 아내와 간호사가 함께 데려왔죠. 그는 자신의 마지막 의지를 다했지만 살 수 있으려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환자를 완치시켰습니다. 그 치료는 특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내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헌신적으로 남편을 치료했습니다. 훌륭했으며 우리들은 그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치료를 할 때 참된 헌신을 보이는 가족이 있으면 상당히 진전된 말기암 환자라도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암 환자의 생명을 건질 수는 없겠지만 때로 우리는 기대 이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네요. 산화효소도 충분히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최상으로 배합된 칼륨 공급원과 가장 좋은 산화효소의 공급원으로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송아지의 간입니다. 산화효소, 가장 좋은 산화효소, 송아지의 간. 하지만 지나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송아지 간을 환자에게 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들에게 신선하게 짜낸 송아지 간즙을 주는데, 이 즙을 같은 양의 당근즙과 특별한 방식으로 혼합합니다. 간만으로는 짜지지 않습니다. 신선한 송아지 간 0.5파운드와 0.5파운드의 당근으로 200cc 1컵 한 잔 분량의 약 8온스 신선한 즙을 만듭니다. 암이 상당히 진전된 환자들은 하루에 2잔, 심지어 석 잔까지 마시는데 환자들이 좋아합니다. 이 모든 일은 장의 소화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행해집니다. 이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위액, 아시돌 펩신과 막을 입히지 않은 체액소를 줍니다. 암 환자들은 외막이 있는 체액소를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체액소를 하루에 5번 1일 3알씩 복용합니다. 그렇게 하면 환자들은 체내기관에서 언제나 트립신, 펩신, 리파제, 디아스타제를 충분히 갖게 됩니다. 혈액이 이들 물질을 운반할 수 있으며 종양 덩어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소화효소라 이 말이죠. 이제 시간이 다 돼가므로 여러분에게 이 치료법이 암에 진정한 효과가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반 사이에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 그런 환자는 시체 검사를 해보면 암세포는 없습니다. 앞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란 뜻이, 암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간이 수축되어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간이 수축되어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저는 비장간의 소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층 더 많은 간즙을 환자들에게 주므로
간이 수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간접을 주니까 간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암 치료의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집으로 들어갈 때 겪는 곤란과 주치의가 그 사료를 먹을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 환자들이 부딪히게 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간의 회복은 1년에서 1년 반에 걸리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환자가 이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세포는 4에서 5주가 경과하면 재생되며 오래된 환자들 경우는 5에서 6주가 걸립니다. 간을 회복시키려면 12에서 15세대의 새로운 간세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1년 반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저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자에게 제 기능을 다하는 새 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2마리의 생쥐 실험, 암에 걸린 이런 생쥐에서 동물 실험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건강한 정상적인 신진대사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 정상적인 지의 건강한 몸으로 암에 걸린 지를 치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형태의 실험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어느 환자의 남편은 아내의 상태가 무척 좋지 않자 자신의 몸을 아내와 결합시켜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거절했습니다. 결합? 아내는 남편을 자기 곁에 묶어두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극진한 간으로 꼼짝 못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자의 남편은 아내가 이 부인이 처음 제게 왔을 때 간에 암이 크게 퍼져 있었으며 신체의 다른 부위에도 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부에게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리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자신의 건강한 신체를 제의한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나빴지만 부인은 아직 살아있으며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인간에게 이러한 형태의 실험을 한 적이 없으며 오직 지의 대상으로 해보았을 뿐입니다. 이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는 천자로 간에서 작은 조직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경과하고 환자가 회복되었을 때 현미경으로 그리고 화학적으로 살펴볼 때 간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2달 전에 제가 휴가차 이곳에 오려고 계획했을 때 이 어린 소년의 부모님들에게 제게 편지를 보니 백혈병 치료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아이는 수혈을 받았으나 백혈구의 수는 5만에서 6만 정도, 적혈구 수는 14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몸무게가 8파운드나 빠졌으며 먹고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약 6주 전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소년은 일어나서 다녔습니다. 자전거도 탈 수 있고 활동적이고 몸무게도 총 5파운드가 늘었습니다. 혈구수도 정상입니다. 림프구는 6,500개이고 헤모글로빈은 73, 적혈구 세포는 450만이 되었습니다. 140만에서 말입니다. 바로 이 소년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어린이들은 간접을 정말로 좋아하며 더 먹겠다고 청합니다. 이 부모님들은 아이를 처음 보았던 병원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 저는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 다른 환자 아일리오 씨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일리 씨는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졸려서 의식이 거의 반만 깨어있게 됩니다. 간호사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환자들이 중독에서 깨어날 때까지 몇 차례 관정을 시켜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이 정도로 제독이 간에서 충분히 강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의 관정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최소한 첫 한 주 동안은 환자들에게 이틀에 한 번씩 피마자 기름을 복용시키고 피마자 기름 관정을 시키기도 합니다. 2주가 지나면 이 환자들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집니다. 그들은 들것에 실려가는데 이제는 돌아다니니까요. 그들에게 식욕도 생깁니다. 몸무게가 늘고 종양은 쇠해져 갑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악성 종양이 기운을 잃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저는 결핵 환자를 치료하면서 간 기능을 도와주고 전신의 칼륨을 회복시키기 위해 칼륨과 요오드를 투여하고 간 주스를 추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것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환자에게 최대한 무염분의 식사를 줍니다. 그렇게 하면 인체에서 소금의 최대한 배설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식사에 0.5g의 염분을 넣다가 차츰 없애버리면 하루에 염분 3g, 5g, 8g으로 배설하게 됩니다. 환자들에게 연골과 루거렉을 줍니다. 저는 소위 구덴나트의 올챙이 실험에서 산화력을 증가시키고 돕기 위해서 요오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연골을 1g씩 5번 반으로 묽게 만든 루거렉을 3방울씩 6번 먹어야 합니다. 루거렉 18병은 대량입니다. 일부 환자들은 가슴이 뛰기 때문에 처음에는 연골을 복용하지 못하겠다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심계항진을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모든 알레르기가 사라집니다. 일부 환자들은 처음에는 레몬즙이나 오렌지 즙을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다고 합니다. 알레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자들의 신체가 제독이 잘되고 칼륨을 많이 섭취하면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알레르기 등 감염증이 없어집니다. 연골과 루거렉은 체내에 들어가면 즉시 암덩어리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암세포가 처음에는 더 빨리 자라다가 곧 수그러지는데 그때 칼륨을 좀 더 넣으면 아주 빨리 수그러듭니다. 하지만 염분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들이 칼륨과 산화효소를 흡수하여 저절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암세포는 본래 반려에 의지해서 살지만 칼륨과 산화효소는 산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산화를 일으킨다. 산화효소. 이 점이 바로 암세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없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요지가 됩니다. 강력한 칼륨이 또 산화효소가 산화가 되는 효소. 이제는 혈액 중에 있는 인체의 죽은 세포 덩어리를 처치해야 하는데 이런 죽은 세포들은 어디에 있든지 제거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죽은 세포, 암세포 즉 종양세포는 아주 비정상적입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여러 종류의 선에도 암세포들이 있습니다. 암세포들은 자기가 숨어서 규칙적인 혈액 순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도달하기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큰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덩어리는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자궁이나 신장, 폐, 또 어디에 있든지 흡수되어야 합니다. 흡수는 혈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을 비장간의 소화라고 부릅니다. 장의 소화는 장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비장간의 소화를 극대화시키려면 밤낮으로 계속 제독 작업을 해야 하며 기능이 과할 정도로까지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독 작업.
비장건의 소화가 최대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려면 흙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흙은 정성적이어야 하고 인공비료가 섞이지 않아야 하며 흙을 중독시키는 독성이나 살균제가 없어야 합니다. 중독된 토양에서 성장하는 식물은 무엇이든지 중독됩니다. 거기서 자라는 식물은 우리의 식량이요 과일이며 야채인 것입니다. 토양은 우리의 외부 신진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양은 정말로 우리 몸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토양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음식, 즉 사람들이 먹는 보통의 음식은 병이 들어있고 독성이 있으며 캔에 들어있고 착색되어 있으며 가루로 되어 있고 냉동되어 있으며 초산에 살짝 담갔다가 방부제가 첨가되어 있어서 독이 됩니다. 조리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결과는 끔찍합니다. 30년이나 50년 전에는 암이 노인병이었습니다. 간이 지쳐서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60, 70세가 되어서 암에 걸렸고 암은 희귀한 병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명 가운데 하나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3명 가운데 하나로 늘어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는 상황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가엾은 어린이들이 점점 더 많이 백혈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이 나라처럼 많은 사람들이 백혈병에 걸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아이스크림은 전화당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코카콜라에는 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린이들이 퇴행성 질환에 걸리는 것이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외부 신진대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화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소화관의 일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이며 간의 조직과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죠. 우리는 환자들에게 결핵 환자도 간주사를 놓아주며 환자들의 대부분은 적혈구 비타민 B를 첨가하고 양파, 부추, 토마토는 수분이 많아서 조리 활동안에 충분히 적셔진다. 비트는 감자처럼 조리할 수 있으므로 껍질째 익히거나 구워서 먹는다. 채소는 물에다가 비벼서 잘 씻어야 하며 문질러서 껍질에 벗겨지게 해서는 안 된다. 소스팬에 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뚜껑을 잘 닫아야 한다. 뚜껑이 무거워야 하며 이가 잘 맞아야 한다. 조리한 채소는 냉장고에 넣어서 하룻밤쯤 넘겨도 된다. 그것을 다시 데우려면 국물이나 토마토즙을 조금 붓고 나서 천천히 열을 가해서 한다. 많은 의사와 과학자들이 내가 치료했던 여러 암환자들의 결과를 보고는 그들 각자에 대한 치료법을 소개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때마다 그들에게 치료법에 대한 근거나 설명을 완벽히 할 수 없어서 이 책을 쓰기로 했다. 그러므로 이 책에 30년 이상 겪어온 임상체험들과 이미 발행했던 치료법에 대한 처방전 내용을 엮어 넣었다. 막스 컬슨 박사 아주 참 훌륭하시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으로 식사와 영양으로 암이 치료되는 이유, 암 치료를 위한 23가지 규칙, 암 치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들,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품, 또 암 환자의 어려움은 뭘까, 암 환자의 저지르는 실수는 치료 중에서 이런 것들을 본능, 배고픔, 맛, 향기, 시각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서 식품의 양을 조절하게 된다.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전체 음식의 4분의 3에서 아래의 식품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종류의 과일들은 반드시 신선한 것이어야 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련하는데 과일즙은 오렌지 주스, 그레이프 주스, 포도 주스 등 과일 샐러드, 차가운 과일, 수프, 찢어진 편이나 강판에 간 사과, 또 소스, 사과를 점에서 부드럽게 한 짠 것 등 모든 종류의 신선한 야채, 그 야채들을 약한 불에다가 물을 붓지 않고 익힌 것, 당근, 고장 배추, 샐러리 등을 생으로 갈아서 먹거나 샐러드 또는
수프 등을 만들어서 먹는다. 과일이나 채소를 말린 것, 약간 냉동했거나 통조림에 넣었거나 저장했던 것은 그 음식을 하고, 말린 것은 그 음식 금지하고, 감자를 구웠을 때가 최고 좋으며 껍질을 까고 속을 유산 탈취에 섞어서 지지긴 것도 좋다. 감자 수프, 감자를 껍질째 삶은 것도 좋다. 튀기거나 찐 것은 금한다. 푸른 잎사귀만의 샐러드나 토마토, 과일, 줄기, 뿌리 등을 섞은 샐러드, 통길이나 통밀을 빻은 가루로 만든 빵, 통길이 가루와 통밀 가루를 섞어서 만든 빵, 아니면 채소로 정제한 가루로 만든 빵. 오트밀은 좋다. 메밀가루 과자, 감자, 팬케이크, 감자 가루에 달걀을 섞어서 프라이팬에 구운 것은 먹어도 좋다. 황설탕, 꿀, 단풍나무, 설탕이나 그것으로 만든 과자는 좋다. 우유와 우유로 만든 제품들, 생두부 모양의 덜 익은 치즈, 소금의 양을 줄이고, 커피나 홍차는 아주 적게 마시고, 바카차, 카멜로차, 렌턴차, 창금, 보리수 만든 차, 오렌지차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차가 되어 있다. 소금, 소다, 중탄산염, 훈제한 생선, 소시지 등은 가능한 피한다. 그리고 고추, 생강과 같이 강한 양념은 피하되 신선하게 키운 약초를 양념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양파, 파슬리, 골파, 샐러리, 양고추냉이 등을 조미료로 쓴다. 다시 말하자면 채소를 불에다 익히려면 물을 붓지 말고 채소 자체의 수분을 이용해야 하는데, 물을 이용하면 미네랄이 조리 중에 물속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들 중요한 미네랄은 교질 상태에서 벗어나면 잘 흡수가 되지 않는 것 같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먹어야 흡수가 된다. 흡수가 안 된다? 모든 채소는 미네랄 식품으로 이용이 된다. 특히 당근, 완두콩, 토마토, 근대, 시금치, 줄기콩, 브레센, 스프라우트, 양배추, 엉겅퀴, 사과와 섞어서 요리한 비트, 토마토와 섞어서 요리한 꽃 양배추, 사과 섞어 요리한 붉은 양배추, 건포도 등의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채소를 조리하는 최선의 방법은 물론 물을 붓지 않고 천천히 한 후에 익히는 것이다. 이들 논문에서 상문에서 암을 치료한 사실을 과시한 바와 같이 말기암 환자들을 치료한 것을 보고하고 있다. 그것은 악성 종양에 처방한 식이요법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유기농 보호의 향상은 거스의 생질에 먹을 수 있었던 것보다도 품질이 더 좋은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해 준다. 또 이렇게 유기농법으로 그것은 연구소에서 이렇게 글을 썼군요. 그것은 요법의 이론. 증상들에서 박테리아에서 위장염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증상들이 입원 환자들의 50%까지 나타나는데, 캄필로박터 속균은 감염 환자나 대변에서 배양되었다. 송아지간이 박테리아에 의해 출처임이 밝혀졌다.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것은 송아지 간을 많이 먹으면 또 이런 또 하나의 부작용 같은 것이 나타나네요.
1981년에 애틀란타의 질병억제센터 CDC에서 발행하는 환자의 소마 또 사망률 주간지에서 미첼 긴스버그 박사가 처음으로 생간의 소비가 캄빌로박터 속균의 감염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당시 그것의 연구소 연구원들과 드바자 캘리포니아 진료그룹 병원 의사들은 긴스버그 박사와 만나서 캄빌로박터 속균의 배양 초기화 기술로 그 균을 죽일 수 있었으나 결국 잘못된 것이 밝혀졌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 개발된 회복 기술에 대해서 배웠다. 우리는 테스트가 가능한 몇몇 지방실험실에서도 배웠는데 비교적 비독성 항생제인 에드리로마이신을 치료제로 선택하는 방안이었다. 1988년 초에 그것은 연구소는 CDC의 타우스 박사와 의견을 나누었는데 캄빌로균에 전염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으며 또 수도꼭지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CDC에서는 1986년 말까지 5년 동안에 4만 1천 건이나 치료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설익은 쇠고기 스테이크나 쇠고기 타르타르, 다진 쇠고기, 양파, 양념, 생달걀을 넣은 음식도 캄빌로균 만연의 원인이 된 것 같다. 생달걀 등 생음식, 다진 고기 이런 것들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것은 모든 국내의 과일과 채소에서 클로로데인과 DDT의 위험성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 그것은 비료와 제초제의 사용으로 의학적으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난을 했다. 그때부터 클로로데인과 DDT와 이것이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그 사용이 불법화되었다. 그것은 먹이사슬에서 등급이 낮은 과일과 야채에서 공급된 것은 물질을 그래서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물질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생간즙을 선택을 했다. 그것은 이 면역 조직의 세포 내 구성물질이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믿었다. 태아와 갓 태어난 동물의 간은 성인과의 조직과 달라서 본질적으로 면역계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림프성이므로 면역체계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생간 갓 태어난 동물의 간 건강한 동물에서 얻는 생간즙의 그 혜택이 대단하지만 그것은 양날의 칼과도 같다. 육류 무게를 높이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의 호르몬과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여 송아지들이 연약하거나 때로는 병든 면역계가 신이체 태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캄빌로균이 태안의 송아지 간이나 갓 태어난 송아지 간에 생존할 수 있는지는 대단한 관심거리, 그보다도 더 큰 걱정거리는 생간즙이 살아있는 간세포에 그래서 그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요. 줄 수가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조심해야 된다. 임신 중독, 결핵 등등 경련, 천식암 다 이렇게 하는데 생간즙에 대한